병원에 이제 원장님들이 냉장고 열면 커피랑 콜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각을 하면 오히려 좋은 세균도 죽여서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 소금으로 닦아야겠다. 지금도 사우나 가면 소금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가끔 보면 이 닫고 식사하시는 분들 시궁창이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고 시궁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3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건강한 습관으로 간단한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백년 인생 만들기. 건강한 습관으로. 네. 한국말을 줄리안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환경사랑하는 주련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번 주제가 이거는 그리고 또 이번 주제뿐만 아니라 네. 이번 분도 이번 분도 와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진짜 일단 주제부터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젊은 분들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건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되는 어디입니까? 바로 저도 지금 맞다 이 프로그램 하면서 올해 아직 못 갔다 하면서 가야 되는 치과 치아 건강 관련된 치아 건강에 얘기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강남 레옹치과 의원의 김영삼 원장님을 모셔볼 텐데 네. 딱 보시고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할까요? 김영삼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너무 기분 좋네요. 아닙니다. 아주 화사하십니다. 네. 뭔가 여러분 느낌 딱 오시죠? 어디서 많이 뵀는데? 어디서 저희가 봤을까요? 부끄럽습니다. 네, 철이 없어가지고. 네.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기.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또래 되시는 분들은 개그 콘서트에 대한 그 추억이 다들 있으실 거고 개그 콘서트에서 공부합시다라고 해서 네.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이걸 하면 원장님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게. 근데 소개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도 아실 때니까. 뭐 소개를 해야 되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모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간에 돌고 있는 오해와 진실, 네.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해야 될 텐데 줄리아는 그러면 이제 치아와 관련해서 평소에 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나 이것만은 진짜 오늘 꼭 물어보고 만다. 네, 아무래도 치아하면 충치 관련된 것들 정말 충치. 오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충치 솔직히 과연 왜 생긴 걸까? 어떻게 생긴 걸까? 막 그런 얘기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전 있거든요. 네. 뽀뽀할 때 네. 물론 이제 좀 진도가 좀 나가는 뽀뽀이겠지만 뽀뽀 아닌. 네, 약간 더 나가겠지만 그냥 뭐 입맞춤 할 때 안 그럴 것 같지만 충치 균이 올물스가 있다. 자, 원장님. 가기 전에 네. 그 타액이 오고 갑니까 안 오고 갑니까? 아하.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우리 그 원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충치는 옵는다 안 옵는다. 옵는다면 O, 안 옵는다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진짜로요? 오는 온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질문이 재밌으니까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네. 없는 건 당연히 균이니까 옮을 수 있죠. 네. 그런데 피할 수 없다. 피할 왜냐면 수- 네. 뽀뽀 말고도 네. 우리가 음식을 입을 만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입술 한번 만진 거 가지고 악수를 한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 김치찌개 같은 거 같이 먹다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건 맞는데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굳이 피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피하는 거가 이제 그 예. 독보다 득이 더 많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네. 피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굳이 뭐 그것 때문에 뽀뽀를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네, 누가 이제 그쵸. 이미 다 있다고. 네. 그리고 이미 네. 다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충치균 옮길까봐 뽀뽀를 안 했는데 같이 악수하고 입술 만지고 같이 밥 먹고 하면 이미 다 옮겼는데 이미 옮겼는데 그걸 또 어떻게 피해요? 예. 이런 균들이 원래 있지 않나요? 갖고 있는. 그렇죠. 원래 있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옮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엄밀하게 따지면 옮길 수 있다지만 네.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큰 의미 없다. 근데 저 여기서 갑자기 추가 질문이 떠올랐는데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첫째 때 저희 네. 부모님을 되게 서운하게 해드린 적이 한 번 네. 있었는데 왜요? 그 아이 태어나면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많이 적히고 있거든요. 충치 없는다고 어르신들에게 아이들 입술 뽀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딱 오셨을 때, 그 첫째 어렸을 때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다가 아직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무 서운했다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하면서. 그래놓고 사실 그날 저녁에 같이 밥 먹었거든요. 네, 의미 없는 거죠. 그니까. 네.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걸 지킨다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뽀뽀 진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아무 뽀뽀도 옮긴 건가요? 아니면 조금 뭐 크게 상관없. 어차피 이미 치미에 세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막 그 안에서 너무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아니 저 어떻게 표현이 예, 뭐 어쨌든 많이 움직인다. 그뭐 좀 더 가능성은 높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민하다. 둘째부터는 그냥 프리합니다. 정답. 네. 정답입니까? 정답. 진짜. 네, 이제 안지현님이라고 정답. 얘기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충치는 중치는 유전이다. 유전 맞아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근데 보통 자기가 이 안 닦아놓고 부모님 탓할 때 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 김영삼 원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것도 OX 한번 하시죠. 네. 자 유전이다면 O, 아니다면 X. 하나 둘 셋. 맞구나. 아니 근데 유전적이 이것도 이제 딱히 오를 제가 세모를 고르려고 했는데 오를 고른 이유는 당연히 타고난 그게 있죠. 우리 네. 몸의 저항성. 그렇지만 이 식구들이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습관도 비슷하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환경도 비슷해요. 아버지 술 잘 드셔가지고 그러면 아들도 좀 술 잘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습관도 비슷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전이 이제 타고난 건강도라든지 뭐 치아 생김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거기다 습관까지도 비슷한 경우가 많고 또 같이 살면 먹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같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정답 썼습니다. 충치가 유전이 아니고 치아 건강이 유전이다. 치아 건강을 물려받는다. 그렇죠, 네네.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또 다 부모님 닮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네. 그쵸.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네. 네. 아니 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엄마가 그렇게 근거치 같은 거 많이 안 하시고 단 거 많이 안 드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사탕이라거나 많이 안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아니, 그럼요. 하네요. 예. 네, 많이 사탕이 드시면서. 결국은 이제 뭐 뒤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탕이 제일 안 좋아요. 그건 뭐 누구나 아는 겁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유전에 대해서 뭐 네. 저항성이라거나 이런 것도 좀 이제 왔다 갔다 다를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치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치의 원인이 뽀뽀는 아닐 테고, 뽀뽀는 아니었다. 네, 네. 중치의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세균이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파먹는다 그래서 충치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막 우식 이렇게 말 쓰는데 근본적으로는 충치균이 설탕을 먹고 배설하는 그 산에 의해서 치아가 녹는 거예요. 조금 오케이.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우리 콜라 마시면은 치아가 약간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네. 표면이 부식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그런 부식 현상이 일어나면서 치아가 구조물이 이제 썩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가 이제 충치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충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원래 그쵸. 있었던 건데, 그쵸. 원래 있었던 그 균이 설탕을 먹고 똥을 많이 싸서 그렇죠. 생기는 그 똥이, 거면, 그렇죠. 그러면 충치도 전이가 되겠네요. 다른 이유. 그럼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되겠지만 두 인접한 네, 붙어 네. 있는 붙어 두 치아가 충치가 생겼어요. 예. 근데 사실은 걔는 똑같은 환경일 가능성도 사실은 많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치의 원인이 수많은 거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도자기 같은 거예요. 치아가 금속보다는 도자기에 가까웠다 보니까 약간 부딪히면서 이렇게 금이 가거나 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가 부딪혀서 금이 가거나 tum이 생겼으면 사실 두 개가 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죠. 네. 두 개가 부딪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충치가 생기는 것도 같은 거고. 사실은 옮겼다기보다는 두 개가 비슷한 환경인 경우도 같죠. 옮겼다고 보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아, 옮기는 것도 비슷한 환경이니까. 네. 여기가 비슷하다. 네네. 오케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아까 우리가 그 이가 어떤 이는 썼고 또 어떤 이는 안 썼기도 하던데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원인은 좀 다양하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금이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리 내 안에 내가 설탕을 많이 먹고 그 세균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를 감싸고 있는 에나멜층만 튼튼하면 충치는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에나멜층이 튼튼하면 확실히 안 생길 수 있죠. 안 생기죠. 근데 충치도 종류가 많잖아요. 막 네. 뿌리에 생긴 거, 씹는 면에 생긴 거, 사이에 생긴 거 맛들 많은데 어릴 때는 이제 우선은 약하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홈 같은 데 생기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씹는 힘보다는 환경적인 거, 음식물 같은 게 껴 있거나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거고. 이제 치아 사이사이 이런 거는 좀 더 성인이 돼서 아니면 네. 이제 애들도 먹기면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뿌리 쪽에 썩는 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관리 안 되고 뿌리 노출되면 또 썩는 거고 원인이 조금은 다르죠.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콜라 얘기하셨잖아요. 네. 누군가 이제 콜라냐, 펩시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댓글에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싸우고 계세요? 네, 지금 혹시 그 브랜드도 차이가 있나요? 브랜드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설탕 함유량, 설탕 함유량. 네, 그래서 콜라 제로에 대해서 얘기도 하신 분들이 콜라가 있는데. 사실 찐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큰 영향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설탕이 있어도 그게 금방 넘어가 버리면 상관없는데 네. 찐덕이면 그래서 캐러멜 같은 거나 이게 의외로 이제 비스켓 같은 것도 충치를 정말 많이 일으키는데 비스켓이 의외로 먹고 이 안 닦으면 생각보다 오래 붙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안에도 그렇죠. 붙었고 이렇게 만지면 아잖아요. 그 나중에 먹으면 맛있는데. 그거 맛있긴 한데. 근데 세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식량 창고잖아요. 야호하고 야호하고 그냥 보통은 한 세균이 한 20분이면 두 마리가 한 마리가 두 마리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나면 이미 막 그죠 이의 배수로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면 네. 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 5시간 뭐 4시간 지나면은 이미 셀 수 더 이상의 세균의 숫자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증식하는 거기 너무 때문에 많고, 예.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인공 감미료 넣은 제로콜라나 그쵸. 제로펩시나 이런 네네.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되고 있어요. 이제 되고는 있는데 사실 뭐 회사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하는데 그 회사들을 다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마시고 있어가지고 어떤 걸로? 네, 검은 거로 많이 먹고 검은 있습니다. 거? 그 제로 붙어 있는 거? 예. 그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는 다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래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네. 네. 네, 제로콜라 많이 먹습니다. 제로콜라. 그래서 환자분들은 안 계실 때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게. 저희 이제 병원에 이제 원장님들이 한 10분 계시는데 네네. 냉장고 열면 커피랑 콜라가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그게 약간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환자 절대 못 보게 하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 왜냐면 같아요.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이렇게 좀 오후에 좀 이렇게 이럴 때는 커피나 이 콜라를 좀 마셔줘야 됩니다. 맞아요. 이에 가장 좋은 음료는 물이겠죠? 네. 그렇죠. 물이죠. 잘 헹구는 거.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시고 나서 그러니까 물 한 모금으로 헹구는 것만 아, 그거 해도 엄청나죠. 큰 엄청난 효과죠. 네. 제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럼 헹굴 때 약간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거는 또 그 당연히 희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옛날에 충치 치료 같은 게 보면 충치 많이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치과에서 보통 그 뱉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분들 특징이 이렇게 침 뱉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요. 약간 네. 그 아니 좀 세게 헹궈서 좀 뱉으세요 그래도 네.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래서 충치가 생겼나 보다. 아니 좀 먹고 남들이 보던 그쵸, 말도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막 해야 싹싹통하고 되는데. 하면 청소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충치 많은 분들 보면 뱉어 보세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야 진짜로 약간 왠지 많은 분들이 치과 가는 거 두려워하시는데 원장님 보려면 굉장히 약간 야 오늘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저는 갈것 치료 같아요. 못할 것 같아. 치과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웃겨갖고 막 이러면 어떡해. 그 최근의 장점이죠. 저는 이제 입 벌려놓고 저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저 자, 네.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가끔씩 우리가 네. 이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프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중치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아플 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가끔씩 저는 그럴 네. 때가 있어요. 잠깐 아팠다가 또 며칠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거나 보다라고 네.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그 이 발 고통이 혹시나 원인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충치일까요? 아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긴 한데 이제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네. 치아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 이미
조금 이제 진행이 된 경우가 좀 있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멍하게 아프다 이런 거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까지 염증이 생긴 경우가 많고요. 네. 씹을 때 시큰거린다라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찬물 네. 먹을 때 시린다. 네. 그다음에 씹을 때 시큰거리다 좀 원인이 좀 다르죠. 네. 씹을 때 시큰거리는 거는 치아가 세로로 금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세로로. 아, 씹을 때는 그죠? 세로로. 네. 그게 왜냐면 네. 치아는 우리가 이제 음압 약간 그 낮은 압력을 받으면 약간 시큰거린다고 느껴요. 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다가 쪼개져서 벌어지려고 하면 안에서 음압이 형성이 되겠죠. 예. 이렇게 시큰거리는 느낌. 그런 거는 씹을 때마다 이게 쪽쪽 벌어지려고 하면서 생기는 거. 네. 아하. 그다음에 이제 너무 차가운 거 먹었어. 근데 이미 이제 치아 신경이 조금 노출된 상태거나 이런 경우는 치아가 썩었거나 네.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거기가 이제 차가우니까 수축을 하죠. 이렇게. 아, 네.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시리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 있다 하면 네네. 기다리는 것보다 무조건 치과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무조건 치과 가야죠.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어제 아팠는데 오늘 괜찮아서 안 가도 되겠구만. 그러니까 저 이거 추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왜 다음 날 괜찮아져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한 것일 수도 있고 다음 날 괜찮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네네, 그렇긴 네. 한데 이제 만약에 치아가 좀 깨지거나 닳아지는 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조금씩 닳아지는 것도 요렇게 나빠진다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나빠지는 것일 수도 있죠. 네. 어느 순간에 살짝 하나 또 떨어지고 살짝 하나 떨어지고 이럴 수 있죠. 그때 좀 증상이 좀 심했다가 바로 적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저 때.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돼요? 가끔 초콜릿이나 단 걸 먹었을 네. 때 그 단계 치아에 닿으면 시릴 때가 있어요. 시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럴 수 약간 있죠. 아플 때 있어요. 왜냐면 너무 단 것도 네. 이 삼투압이라고 하죠. 네. 그죠. 너무 달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치아 안에 있는 액체가 밖으로 딸려가기 때문에 네. 음압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큰거릴 수 있습니다. 아까 차가운 거 먹은 거랑 비슷한 효과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충치가 생겼다고 보기보다는 충치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빨이 파인 거든 네. 그 치아 이런데 잇몸 사이에 한국 성인들은 거의 많이 파여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치아 안에 이제 통로가 있는데 액체가 들어있는 거기서 밖으로 딸려가는 힘을 받을 때 약간 시큰거린다 이런 표현을 그럼 느낄 수 그것도 치료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자님 정도- 질문, 저 개인 질문. 아니 시간 왜냐면 질려왔어, 한국 성인이라면 거의 다 대부분 있는 거니까. 진짜로요? 그래요? 그쵸. 어. 네. 그러니까 충치 아니면 치아가 파이거나 깨지거나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치료해야 되는 거구나. 네, 네. 필요하다면 해야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불소 관련된 질문이 좀 네네. 나오는데 저도 이게 불소 질문 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그 댓글에 올라온 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예전에는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불소 소독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효과 있는 거 맞나요? 네네. 어른도 불소 치약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하는 건데 맞는지도 궁금하고 이미 다 자란 치아는 효과가 없다고 들어서 그런 말이 많아요. 뭐가 맞습니까? 뭐 당연히 효과는 있죠. 효과는 네. 있는데 그거 하나 믿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막 찾았을 필요는 없지만 또 요즘은 또 불소 들었다고 또 너무 안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막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지도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해롭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 효과가 뭐 불소 치약을 썼더니 막 효과가 막 200% 좋아진다 이건 아니고 네. 한 20, 30%뭐 15% 20% 정도 좋아지는 거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피하지도 말고 굳이 애써 찾지도 말고 그냥 일반적인 거 사다 쓰시다 보면 충분히 저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죠. 나이 때는 상관없다. 그렇죠. 당연히 나이가 드실수록 좋죠. 왜냐면 오히려. 어릴 때는 이제 너무 많이 썩으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침도 확실히 덜 나와요. 침도 확실히 덜 나오기 때문에 침 분비량이 줄면 확실히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줄면 많이 생겨요? 그럼요. 침이 많이 나올수록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거랑 제가 네네.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를 보면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암 같은 것 때문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침 분비량이 줄어요. 아, 그러면 정말 1, 2년 사이에 치아가 거의 싹 썩어서 오는 분도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침 분비량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군요. 아니 같이 대화하다가 막 침 튀기는 거 되게 이렇게 좀 거북했는데 그분 되게 건강하신 분이군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저도 사실 그래요. 아 그래요? 오 유상종이네. 말하다 보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고 내가 아니, 줄리안한테 되게 미안한데. 제가 비정상회담 했을 때 미스터 줄리안으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보 뜨면 제가 건강해서 그래요라고 해야 건강한 되겠군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물을 많이 드시고 잘 헹구고 이런 네.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제가 그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 좀 진짜 궁금하긴 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양치를 덜 해요. 네. 한국보다 확실히. 네. 한국은 3번 정도 하는 네. 경우 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유럽 상공 회의소에 계시는 분이 네. 그게 불소 함량이라거나 안에 들어가는 성분 함량이 달라서 한국에 있는 치약으로 더 많이 해야 되고 유럽은 덜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예, 보통 왜냐면 약간 그 잘못 퍼진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 보통 네. 다른 나라 가보면 하루에 2번 정도 잘 닦으면 된다. 네. 네네, 그리고 뭐 한 2분 닦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333이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얘기거든요. 한국만 있어요. 그죠? 예, 한국만 있어요. 한국이 3을 좋아하긴 해. 예. 333도 한국만 있는 얘기라. 근데 약간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 우리가 좀 냄새 나는 거 좀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늘 점심에 있고. 사실 육개장 먹고 오후에 일하기 쉽지 않죠. 네. 아하. 약간 그것도 약간 일을 점심에 꼭 닦는 습관이 그것도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배려 같은 네, 거. 저도 해외 강의 많이 다니니까 외국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 점심 먹고 일을 막 이렇게 생각보다 외국 사람들 많이 잘 안 닦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만 칫솔 들고 다니고 있죠, 이렇게. 그쵸, 점심 맞아요. 먹고. 정말. 예. 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그러더라고요. 밥양도 엄청 막 진짜로 그냥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333보다 다른 방법으로 좀 쓰는 게 그러니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횟수보다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빗자루 들고 방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방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구석구석 자세히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처럼 네. 횟수보다는 방법. 방법.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네. 교과서적으로는 오히려 세균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놔두면 한 48시간 정도 지나면 나쁜 세균들이 좀 많이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정말 구석구석 잘 닦는다고 하면 네. 그런 세균의 증식이 생각보다 적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구석구석 잘 닦으면 저는 충분히 관리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본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너무 많이 하면 뭐 역효과 생기거나 그러지 우선 않아요? 치아가 닳아질 수도 있고 조금 잇몸도 내려갈 수 있고 그렇긴 하죠.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한 두 번 하루에 한 번 두 번 뭐 어쨌든 저도 이사님이면 막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횟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저는 확실히 네. 제 개인적으로도 방법이 중요해요. 저는 대신 이제 구석구석 잘 닦죠. 네. 어디가 어디 있는지 알고 다 이렇게. 하긴 더 이사시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딱 칫솔질을 하고 네. 그러니까 혀로 이를 한번 싹 훑었을 때 깔끔할 때까지. 맞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더 해야겠다. 맞아. 그럼 더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맞나요? 사실은 이제 넓은 혀가 안 닿는 부분이 잘 닦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혀가 닿는 부분은 사실은 너무 반질반질한 부분이니까 네. 혀가 안 닿는 그 사이사이 거기를 닦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혀가 닿는 부분은 잘 안 썩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거기는 이미 잘 그죠? 네, 예. 네. 저희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자꾸 우리 PD님이 빨리 광고 넘어가라. 2부 가야 된다고. 광고 넘어가라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아유. 이 정말 저희 치아 건강도 중요하지만 힐링. 힐링도 중요하고 또 3%의 그 통장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가 정말 힐링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장 건강을 위해서 광고 한번 보고 오시죠. 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자, 저희가 일부에서는 이제 치아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을 좀 바로 잡아봤고, 그러면 네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치아를 예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냐? 사실 치아라고 하는 게 오복 가운데 하나고, 제가 진짜 한번 그 잇몸 쪽에 고름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네네.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그때 한 달 정도를 치료를 했는데 살이 쪽쪽 빠졌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치실 막 열심히 네. 사용하고 그다음에 워터픽으로도 막 다 하고 했어요. 둘 다 하세요? 둘 다 해요. 네. 치실하고 치실- 워터픽도 하고. 이게 치실을 먼저 하고 워터픽을 합니다. 아하. 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충치 안 생기겠죠. 네. 네. 잘한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치실은 그러니까 꼭 써야 아까 되는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우리가 혀가 안 닿는 부분을 깨끗한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워터픽 같은 것도 사이사이에 낀 걸 다 빼주는 거고 네. 치실도 사이사이에 있는 걸 빼주는 거니까 당연히 예. 아 그래요? 그럼- 치실에 대해서 또 뭐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게 그래서 좀 뭐 궁금합니다. 치과 의사들도 논란이 많아요. 네.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치실을 제가 많이 쓰지는 않는데 네. 필요한 사람은 써야 되는데 이제 건강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까지 굳이 다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죠. 그 유럽은 의외로 많이 안 쓰기도 하고 맞아, 유럽은 덜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국 많이 쓰고요. 모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한테 다 권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요? 이게 왜냐면 결국은 치실은 치아 사이를 건드려서 들어가서 그죠. 치실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미 건강하고 닦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런 그러면 안에 부분도 있죠. 있는 그 이물질이 또 남게 될 그러니까 텐데. 오히려 그런 거는 워터픽 같은 경우도 좋고 아, 이제 워터픽. 만약에 잇몸이 너무 내려가신 분들은 이제 치간 칫솔이라고 하죠. 네. 치아 사이사이 닦는 거.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권하는 분도 유럽은 오히려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을 많이 권하죠. 아. 워터픽 같은 것도 좋고. 결국 치실은 어쨌든 치아 사이를 한번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건강한 성인이 굳이 이렇게 매번 다 들어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다 이거 책상 다 들어 엎고서 청소하고 다시 책상 깨끗한데. 놓는 이런 네. 느낌. 어. 그죠? 네. 근데 저 약간의 고민이 뭐냐면 치실을 하다 보면은 잇몸을 세게 그렇죠. 그 닿는 바람에 잇몸에서 피가 좀 난 경우가 그럴 수 나는 있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괜찮아요. 또 그 치실에 대한 그 반대를 주장하는 치과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또 그겁니다. 치실은 외발 자전거다. 예. 네. 아무리 잘 배워도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 외발 자전거다. 처음에 이거 왜 무슨 외발 자전거. 그게 왜냐면 생각보다 이론적으로 정말 잘 쓰면 좋은데 그게 네. 일반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사용법을 하냐.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죠. 어떻게 제대로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이제 거울 보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러기 쉽지 않기 급하잖아요. 때문에 막 솔직히 밥 빨리 자고 싶은데 막 톡톡톡 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잇몸도 상하게 되고 굳이 치아도 손상시키게 되니까 그래서 많이 내려가신 분들은 오히려 그 치간 칫솔 네. 이런 거 사용하게 하고 완전히 또 틈에 있는 워터픽 네. 이런 것도 좋고요. 어쨌든 최소한 그 손상을 시키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이라면 칫솔을 사이사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굳이 이렇게 막 따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구석구석 닦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와중에 치아 사이가 건강한 사람은 굳이 쓸 필요 없다. 근데 건강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쵸. 이건 어떻게 알아요? 그 저는 이제 안 봐서 모르긴 한데 이미 네. 충치도 좀 있고 하셨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번 사용하고 나면 사실 안 쓰고 나면 계속 먹기니까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 성인들한테 사용할 필요가 오히려 애들은요 네. 치아 사이가 많이 껴요. 어린이들 유치들은 치아 사이에 틈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도 많이 끼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은 모든 애들이 다 사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애들이 누가 이렇게 이런 성인도 안 되는 게 그게 되겠어요? 그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궁금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조금 더 우리가 치실 잘 못 쓰는 것보다. 근데 이제 네. 치아 사이에 음식물 껴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치실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렇긴 해요. 좀 빼야죠. 맞아요. 자 그러면 워터픽이 그래도 자극을 좀 덜 주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효과도 제가 봤을 때. 좋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살면서 아프기 전까지는 치아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좀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제 저는 진짜 구석구석 잘 닦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만 많이 물려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잇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가 거의 없으세요. 어. 막 당뇨도 심하시고 막 그랬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이를 닦을 때는 딱 그 뱉으면 이렇게 치약에 피가 이렇게 묻어나와서 네, 네. 남들이 있는데도 이를 잘 안 닦았어요. 창피해서. 아. 근데 이제 치과 대학을 다니면서 칫솔을 이제 구석구석 잘 닦는 걸 배운 뒤로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지금도 충치 하나도 없고 잇몸 질환도 없어요. 진짜로요? 네. 와. 그래서 저는 제가 산 증인이다. 구석구석 칫솔로 잘 닦는 거. 네. 하루는 나세요, 근데 계속? 아니, 전혀 안 나죠. 그러니까 피가 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잇몸은 절대 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구석구석 칫솔로 잘 닦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사람들이 안 좋아해. 좀 이렇게 막 뭔가 맞아요. 약이나 뭔가 맞아요. 뭐, 뭐가 네. 좀 먹을 수 있는 것들. 그쵸. 뭐가 이게 막 네. 그냥 이제 기본을 약간 막 그냥 열심히 닦아. 네, 네, 이거 네. 진짜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떤 것도 해보냐면요. 그냥 일본에서 한 2, 3천 원짜리 치약 이런 거 있어요. 일본 네. 말로 써져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 가져와서 네. 환자분께 이건 일본에서 온 건데 요거 15만 원짜리다. 요거 너무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잇몸 사이사이 구석구석 잘 밀어 넣으면 이거 아 천재다. 천재다. 아니, 근데 원장님 천재다. 약간 천재와 사기를 오고 가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석구석 잘 밀어 네. 넣으면은 이거 잇몸 정말 좋다. 그러면요 환자분들이 정말 몇 주 만에 아 이거 너무 효과 좋다고. 근데 사실은 예, 치약 효과가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 이렇게 칫솔로 밀어 넣었던 거. 사실은 그게 효과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그 치약 이런 칫솔 저희 치과 의사들한테 치과 의사들이 뭐 쓰는가 보면요. 저희 원장 10명이 같이 일한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원장실에 있는 치약 보면 칫솔 보면 다 우리는 사은품으로 누가 받은 것들. 아무도 그런 거를 따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치약 칫솔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쵸. 네. 아, 근데 칫솔 회사들은 굉장한 광고를 하는데 그거 큰 의미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정상적인 치아솔로 예, 어떻게 닦느냐가 더 중요하지. 예, 그럼 뭐, 그 추석이니까 추석 때 받은 것들로 예, 하면 예. 되겠군요. 명절에 받은 거 그냥 누가 공짜로 준 거 이런 것들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건강 보면 네.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그래도 몇 주 동안 했잖아요. 보면 항상 결과적으로 기본이에요. 기본이 예를 제일 들면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다른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네, 기본인데 잘 네. 닦는 거 이외에는 네. 잠 잘 자고 그리고 골고루 잘 먹고 그쵸, 네. 술도 적당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굳이 조금 더 직관적인 면에서 이제 예, 예. 하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건 좀 느껴지는 건데 물 잘 드시고 네. 물 잘 헹구는 거 그러니까 정말 못 닦더라도 과자 하나 비스켓 하나만 먹어도 사실 입안에 그대로 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보다는 횟수. 네. 횟수가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그 군것질 네. 자주 2시간에 1시간에 하나씩 비스켓 하나 먹는 사람은 입안에 계속 세균한테 영양분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작게 먹는 거 아니고 잘 헹구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자라라 이라고 그렇죠. 하셨던 거니까 그러지 말고. 네네. 근데 그러면 잠깐만 자일리톨 어때요? 자일리톨. 아 맞아요. 이거. 껌도 막 네. 이런 거 자일리톨 되게 좋다. 이거 막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요즘 이제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아, 그래요? 자일리톨의 배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일반 껌보다는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껌보다는 설탕의 함유량이 적으니까 어디 무설탕 껌이라고 생각하고 쓰면서 그것도 사실은 씹으면서 닦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침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씹으면서 아. 그 효과가 사실 가장 커요. 아까 말씀드린 잘 헹구고 물 마시는 거, 그죠? 아. 그것도 침이면 나오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 자일리톨 한국은 이제 막 핀란드인가 어디 네. 그죠? 휘바 하면서 핀란드. 예. 핀란드. 근데 저 한국 와서 처음 자일리톨 봤어요. 벨기에는 없어요. 주변국인데. 주변국인데도 저희 나라에 있을 법하잖아요. 껌들 진짜 많아요. 한국 와서 처음으로 자일리톨 껌 먹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만 핀란드 있는 이런 거 것들이 유명하다. 많습니다. 이러고. 잇몸약 이런 것도 한국에밖에 없어요. 그래요?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 소금으로 닦아야겠다. 소금으로 아니 그것도 이제 있었어요,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했죠. 아, 로마서 아니 했죠. 그냥 칫솔로 닦으세요 치약으로. 소금이 그렇게 좋으면은 칫솔로 치약 회사에서 소금으로 만들겠죠. 그러긴 하네요. 그러긴 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금 치약 이렇게 하고 했겠죠. 소금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소금이 우선 1번 알갱이가 있어서 알갱이로 네. 그래도 뭐 좀 닦이는 그런 그 뭐라도 닦죠. 마모제 역할도 아, 하죠. 네네. 네. 더군다나 이제 짜기 때문에 삼투현상
안에 염증이 좀 있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잇몸에 다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뭐 딱지랑 치과 스케일링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효과 때문인데 지금 굳이 우리가 그걸 저는 지금도 사우나 가면 소금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꼭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에 이거 왠지 해서 뭐 물에 뿌리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치과 가면 원장실에 다 소금 넣고 살아야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거. 야 그러면 그죠. 소금 회사에서 지분 좀 가지고. 맞아. 네.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진짜 너무 또 원장님 뭐만 물어보면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질문 하나도 못했어 지금. 그래서 약간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급한 상황이야. 그냥 한 시간 더 할까요 우리? 나 너무 재밌는데. 네, 근데 일단 궁금한 게 아까 잇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그럼 이제 잇몸 질환에 대해서 그럼 관리 같은 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잇몸 질환 같은 경우는 또 하면 안 되는 행동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네. 아까 얘기한 내용 똑같은 건데 그렇죠? 잇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잇몸 건강의 최대 적은 잇몸약이다. 자꾸 치과 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그죠? 연간 스케일링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잇몸약에 쓰고 있는 잘못된 그죠? 네, 그래서 잇몸약 쓸 돈을 아꼈다가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지금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2번, 3번 가도 대부분 건강보험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요? 잇몸 염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돼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미용 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스케일링해요. 아니면 저는 그냥 정기적으로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해요. 이러면은 약간 건강보험 적용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잇몸이 아파요. 그러면 다 됩니다. 네. 건강보험이. 대부분 그러면 10,000몇천 원이면 되잖아요. 네. 오히려 1년에 한 2번 정도씩 치과 가셔서 깨끗이 클렌징 하시고 이제 입술질하는 방법 잘 배워오시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스케일링 가끔씩 저는 좀 가끔씩 이안 가는 게 갈 때 가끔씩 피가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가끔씩 야 이거 정말 내 이가 좋은 건가? 왜 이게 피나게 하고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스케일링이 정말 이게 괜찮은 건지 막 궁금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치과 의사다 보니까 저는 스케일링 많이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잘 닦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라그 안에 꼈던 이런 플라그 같은 것들이 굳어서 치석이 되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거기 칫솔 한 번도 안 지나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굳어서 치석이 되기 전에 아까 정말 그렇게 잘 닦으시면 네. 생길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일반인이 잘한다고 해도 조금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치과 가셔서 이제 생긴 것들은 제거 좀 해주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정말 잘 닦는 법이 아까 계속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치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과 하지 말아야 될 점, 그리고 정말 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희한테 그 기술을 전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안 닦는 것보다야 옆으로 이렇게라도 닦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옆으로 이렇게 닦으면 아무래도 잇몸도 내려가고 치아도 파이고 뭐 그것도 뭐 치과 의사들끼리 이견이 많지만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또 이렇게 쓸어내 롤링 이것도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들 어린이들은 치아가 짧으니까 그냥 옆으로 좀 닦아도 괜찮고 네. 성인이 돼서 치아가 좀 벌어지고 좀 길어지고 치아가 틈틈 있는 사람들은 거울 보고 처음에는 거울 보고 연습하시면서 치아 사이사이 구석구석 칫솔로 그러니까 치아는 결국 마룻바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에 맞춰서 칫솔이 그 틈으로 마룻바닥 틈으로 들어가게 닦는 거 그걸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글동글. 그죠? 밖에서 다 돌고 안으로 들어가서도 치아 사이사이 그 마룻바닥 그 틈을 닦는 연습.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전동 칫솔은 이게 zuzu 잘 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 칫솔은 잘 돌긴 해도 마룻바닥 틈으로 잘 들어가지는 않죠. 잘.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차라리 워터픽. 차라리 워터픽은 그 사이사이로 네. 물을 쏴주긴 하잖아요. 워터픽 플러스 치과 구석구석 잘 닦는 거. 자연스럽게 그냥 마룻바닥처럼 쓸어내는 동작이면 네.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 사이사이에 있는 그쵸, 것을 그쵸. 없애라가 가장 그러면서 포인트네요. 치아나 잇몸도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네. 안 건드리면서 치아에 피해를 아까 주지 않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세게 닦는 세게, 너무 세게 네네네. 닦는 것들이나 뭐 치실 잘못 사용해서 잇몸에 상처 내거나 이런 것들이죠. 가끔씩 그런 분들 있죠. 치실 처음 쓸 때 다 피다 네, 하면서 맞아요. 그다음에 익숙해진다 하는데 그거 왠지 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왠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도 약간은 좀 추정이 가능한데 아까 댓글창에도
그럼 가글을 가글. 에 좀 괜찮은 방법이 있나요라고 생각. 질문이 가글도 있어. 이제 가글도 사실은 예. 성분을 좀 세게 하면 장기적으로 하면 당연히 사람한테 안 좋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글들은 대부분이 큰 소용이 없는 것들이 또 많겠죠. 아. 결국은 효과가 세균을 좀 줄이고 하는 것들은요 장기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쵸. 오히려 입안에 세균이 변화되거나 또 안 좋아지고 네. 다른 악영향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써도 그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가글제다란 뜻은 결국은 사실 또 효과도 별 별로 효과가 없다. 없다.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구석구석 잘 닦는 것이 근데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야.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예. 가글제라도 그러니까 쓰는. 가끔씩 이제 뭐 칫솔 놓고 왔다 뭐 해가지고 그럼 가글이라도 하는 게 저는 가글을 할 때 가글제를 머물고 있어서 그 가글제의 성분이 미치는 효과보다 가글제를 이렇게 안 해서 얘 빠지는 거.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무 잘했어. 진짜 그거죠. 헹궜으니까 그쵸. 그 중간에 그러니까 화학적인 느낌보다는 물리적인 세척 느낌도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물로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저도 치과 의사들이 어쨌든 저희 주변에 치과 의사들밖에 없잖아요. 네. 치과 의사들이 살면서 원장실에 가글제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렇다. 진짜로요? 그러네요. 아니 우리 원장실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정말 네. 센 가글제도 많거든요. 네. 수술하기 전에 막 하는 것도 있고 네, 있겠죠. 아무도 안 써요. 그거 다. 아. 그냥 아무 칫솔이나 아무 치약이나 주변에 있는 거 사은품으로 받은 것들. 근데 또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니 냉장고 열면 또 콜라 잔뜩 콜라 있다면서요. 콜라에. 네, 콜라 커피 잔뜩 있고. 아니 잠깐 이거 우리나라 치과 선생님들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생 아니, 커피 콜라 없이 어떻게 즐겁게 삽니까? 아하.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자, 그죠? 김영삼 원장님의 의견은 저희 3%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네, 써주세요. 3% 의견과는 다릅니다. 대신에 이제 콜라도 마시면 저는 당연히 이제 물로 가글 한번 합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네. 낀 거 좀 이렇게 없애주고. 아니 방금 그런 말 좀 궁금하긴 한데 가글 하면 오히려 좋은 세균도 죽여서 뭐 결국 입냄새 난 경우도 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좋은 세균은 충분해요. 충분해. 좋은 세균 죽일 때 괜찮다고 하십니다. 너무 시원하다. 정말 그런 거를 자꾸 그런 데 집중하니까 그래. 좋은 세균 이미 충분합니다. 네. 좋은 세균 너무 많아서 더 좋은 세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그래. 많아지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약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 안 하는 이유는 괜히 유산소에다가 근육 빠질까봐 그래.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정말로 핑계거리를 대서 다른 걸로 하는 것보다 항상 기본. 기본을 그러니까 지키는 뭐 가글도 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이를 안 닦고 해야 되겠다. 걸어올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하면 안 되는 습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단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현실적으로 단 걸 안 먹을 수는 없고 네. 그냥 먹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양치와 그 입으로 헹구고 이거밖에 답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이를 닦는 것도 중요한 거. 자기 잘 때 침도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닦고 나면 깨끗한 상태로 오래 있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밥맛 좋으라고 이 닦고 식사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세상에 시궁창이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고 시궁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궁창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고 들어간다. 이왕 들어갔다 나와서 씻어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 몸이 오랫동안 깨끗하게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하고 깨끗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주 뭔가를 먹는 것들이 가장 안 좋죠. 그렇죠.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30분 뒤에 과자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닦기 전까지는 그 상태가 쭉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깨끗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를 닦고 한동안 뭘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네네. 딱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이거 너무 궁금한데 가끔씩 유럽에서 특히 그런 경우 있었는데 밥 먹고 나서 바로 양치하는 것보다 30분 있다 하는 게 딱 있었는데 이제 30분 있다 하는 게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약도 밥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하지만 다들 바로 먹잖아요. 네. 30분에 먹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바로 닦는 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그죠? 닦을 수 있을 때 바로 닦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최고다. 우리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스크림 마차님께서 점심에 치카치카 대신 가글 치시랬는데 물론 이것도 괜찮긴 아니, 하죠. 안 하는 것보다야. 안 안 하는 것보다 것보다. 낫긴 한데 구석구석 치실이 안 닿는 그 이와 잇몸 사이가 또 있거든요. 따라하시면 안 되겠지만 저는 진짜 바쁠 때는요
가글이나 치약도 없이 그냥 칫솔로만 잠깐만 바빠 잠깐 이렇게 합니다. 물리적으로라도 그렇죠. 이렇게. 사이좋게 낀 거. 차라리 그거라도 정말 바쁠 때.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나 했는데 그게 의사님한테 나요. 있었던 그게 거 나요. 같아요. 오히려 아니 아까 그런 화학적인 걸로만 뭔가 덮어 씌우는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렇죠. 예. 근데 어차피 아까 뭐 걱정하셔도 되는 게 이사님께서는 이제 333보다 차라리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잘하라고 맞아요. 중요하다고 하시기 네.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유익했고 재밌었는데 더 하고 싶다. 뭔가 달리기 한 느낌이에요. 나 지금 왜 이렇게 여기 지금 피곤하지?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갔지? 네, 심지어 정말 치아는 건강하셨지만 네. 지금 체력이 다 고갈돼. 치아만 건강하고 체력 다 고갈돼. 근데 정말 엄청 유익하고 필요했던 네, 내용 많이 맞아요. 말했고 네, 아마 진짜. 많은 분들도 궁금했던 내용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 3부로 준비된 그 네.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건강 챌린지를 매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간단한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걸 드리고 네네. 있는데 지난주 건강 챌린지 당첨자분들 네. 선정을 했습니다. 하늘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가을 하늘 어느 곳 오늘 하늘이 많네요. 오늘 하늘 맞네. 그다음에 또 오늘도 예스입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건강한 재료 만든 100년 화편 밥알 찹쌀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막 쑥이 진짜 맛있다 맞아요. 하면서 막 네. 댓글에서 다른 거 봤는데 여러분 정말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좀 닦아야 되겠지만 무조건 닦아야 됩니다. 닦고 그다음에 못 네. 닦으면 입으로라도 헹구고 뭐 시간 없으면 칫솔질이라도 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 주 건강 챌린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원장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석구석 잘 닦기. 어. 예, 거울 보면서 치아 사이사이에 낀 거 이렇게 사이사이로 칫솔 지나가도록 닦는 거. 네. 그죠? 마룻바닥 쓸어내듯이 틈틈이 칫솔이 들어가도록 닦는 거. 그게 거울 보고 연습하시는 게 건강 챌린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사진으로 어떻게 찍지? 거울 보면서 이렇게 거울 보고. 그죠? 아, 예. 자, 여러분 어차피 치카 하실 거잖아요. 네. 양치 하실 건데 이왕이면 양치도 하고 선물도 받기 위해서 좋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여해서 많은 분들도 다음 주에도 네. 이렇게 선물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채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올려주시고 반드시 해시태그 100년의 아침, 해시태그 건강 챌린지를 달아주셔야지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는 100년의 아침 밴드에 가입하시고 챌린지 인증하시면 되고요. 이거 둘 다 안 한다 싶으시면 이제 전화, 문자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010-3898-2324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정말 오늘 정말 유익했고 다시 한번 우리 김영삼 원장님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엄청 재밌는 많은 분들이 궁금할 그런 내용이죠. 다음 주엔 제가 또 이제 고민 갖고 있는 허리. 이 허리가 허리가 좀 그래요. 네, 많은 분들 오늘 오셨지만 다음 주 왠지 더 많은 분들은 허리라고 하니까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있습니다. 그 치과의 첫 포문은 뽀뽀였잖아요. 네. 다음 주 허리의 포문은 뭘까요? 자, 하는 거로 이거는 좀 시간대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금요일 날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의 아침이었고요. 저희 네. 그 김영삼 원장님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첨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100년 화편.